안녕하세요. 막내 아들입니다. 달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날씨도 너무 좋고 굉장히 달리기에 좋은 환경도 여기저기 많이 갖춰져 있고 상당히 달리기가 유행처럼 또 인기 있는 그런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하지만 최근엔 그런 부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죠. 5인 이상 달리기를 금지한다든지 거리를 유지하고 달리라든지 워낙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러닝 크루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달리는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타인한테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최대한 타인에게 피해가 주지 않게끔 주변을 잘 살펴가면서 달리기를 하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럼 달리기 무조건 장점만 있냐? 단점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장점도 크고요. 그래서 결론은 달리기도 달리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해야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어요. 상담을 하는데 무릎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여쭤봤더니 오래되진 않았는데 갑자기 좀 아파졌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갑자기 아프게 된 원인으로 혹시 좀 추측이 되거나 다치셨거나 예상되는 게 좀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조금 많이 걸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걷기 하셨나요? 3시간 정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3시간을 매일매일 걸으셨다고 하는데요. 무릎에 이분은 약간의 물도 차 있으셨고 통증이 좀 심하신 상태로 오셨는데 일단 바로 말씀드렸어요. 지금같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걷지도 마시고 뛰지도 마시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푹 쉬셔라. 그분 말씀을 이랬어요. 자기가 걷기를 시작했는데 걸으면서 살도 빠지고 뭔가 몸이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걷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30분에서 1시간이 되고 나중에는 3시간씩 걷는 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나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 지나치면은 이제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분은 너무 지나치게 몸을 약간 혹사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릎 통증이 낫고 나서도 절대로 3시간씩 걸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 걷는 거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고 1시간 걷는 것도 1시간을 한꺼번에 걷지 마시고 오전에 30분 걸으시고 해 떨어질 때쯤 30분 걸으시고 나눠서 1시간을 걸으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분이 잘 쉬시면서 잘 회복하신 이후에는 이러한 운동 지침만 시간만 잘 지키셔도 분명히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달리기도 일단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릴 때 무릎이나 허리나 발목에 내 몸 어디든지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달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시 걷기로 돌아가셔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천천히 걸으시면서 조금씩 속도를 높여서 살짝 빠르게 걷기까지 해서 내 몸에 아픈 곳이 있나 이상이 있는 곳은 없나 이렇게 스스로를 잘 살펴가면서 걷기부터 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내가 통증 없이 기분 좋게 30분, 1시간 충분히 걸을 수 있다. 이때부터 다시 조금씩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걷는 것과 유사한 속도로 뛰셔야 됩니다. 굉장히 보폭을 짧게 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종종걸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발을 짧게 하면서 천천히 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안전하게 뛰는 게 익숙해지시고 그러한 뛰기가 내 몸에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달리는 시간과 달리는 속도를 아주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처음에는 1분도 괜찮습니다. 1분이 아니라 10초도 괜찮아요. 천천히 걷고 빠르게 걷다가 한 10초 정도 잠깐씩 뛰고 10초 정도 뛰어보니까 또 기분도 좋고 뛸만 하네. 한 2-30초 또 뛰어보고 다시 충분히 걷다가 다시 잠깐 뛰고 이런 식으로 걷다가 중간에 한 2-30초씩만 뛰는 거를 넣어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1분 걷고 1분 뛰고 1분 걷고 1분 뛰고 이렇게 이제 운동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걷고 뛰고를 섞어가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굳이 3-40분 아니면 1시간을 쉬지 않고 꼭 뛰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거든요. 30분 이상 뛰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은 이제 맞지 않는 말이고요. 이렇게 걷고 뛰는 거를 1분씩만 섞어가면서 하셔도 충분히 몸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짧은 달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몸에도 무리가 안 가고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달리기는 굉장히 장점이 많죠. 일단 걷기보다 훨씬 심혈관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걷기는 약간 활동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걷기는 활동에 가깝고 달리기는 이제 운동에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뛰더라도 달리기가 훨씬 이제 심폐기능에 도움이 되고 강화하는데 유리합니다. 심혈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생각보다 달리기로 체중 감량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달리시다 보면 저절로 체중 관리도 되거든요.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강도 달리기부터 꾸준히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뛰면은 뭐 뼈가 다치지 않을까, 관절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시는데요. 오히려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걷기 같은 관절에 아주 작은 자극부터 주는 운동을 하셔야지 뼈의 강도도 올라가고 관절도 순환이 되면서 더 튼튼해집니다. 달리기도 조금씩 시간과 강도를 높이다 보면은 우리 관절이나 뼈가 거기에 적응을 하고 주어지는 미세한 충격에 맞춰서 같이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달리기는 뼈 골다공증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절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프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운동이 아니라 이제 혹사가 되겠죠. 절대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충분히 통증 없이 살살 달릴 수 있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달리시면 골밀도도 높아지고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관절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또 반대로 무리해서 많이 걷거나 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골절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오래 달리는 분들은 뼈에 금이 갈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성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절이 건강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너무 혹사가 돼서 관절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역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떤 신호를 주는지 유심하게 내 몸을 관찰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은 관절이 고관절이든 허리든 무릎이든 퇴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거나 적당한 강도의 달리기를 하면 이제 예방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너무 무리한 활동이나 무리한 동작, 무리한 달리기를 하면 마모가 되고 손상이 돼서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빠르게 걷기, 그리고 걷는 것만큼 천천히 뛰기,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거쳐가시면은 부상 없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나이가 드신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걷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막 아침 일찍부터 아니면 밤 늦게까지 열심히 걸으세요. 근데 걷기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짧게 한 20-30초씩이라도 가볍게 뛰는 흉내라도 내면서 뛰는 동작을 섞어주시면은 심장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뛰면은 괜히 문제 생길 것 같고 어디 아플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잠깐 뛰었다고 몸이 망가지진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꼭 걷다가 뛰다가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해주시면 이전에 걷기 1시간 걷기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운동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걷고 뛰는 거를 하실 수 있다면 섞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걷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걷던 분들도 걷는 거를 쉬다 보면은 걷는 게 힘들어지고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걷는 게 조금 힘들다 하는 분들도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 힘든 거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걷는 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구르마만
끌고 다닌다거나 전동 휠체어를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예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걷는 게 조금 힘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걸으려고 하시고, 나는 걷는 거는 아주 건강하게 잘 하는데 뛰려는 건 조금 부담이 돼,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씩 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지, 내가 힘든 걸 자꾸 피하고 어렵다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몸이 더 굳어지고 약해지고 건강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왜 달리기를 말씀드리냐면은 걷기보다 달리는 동작이 근육을 조금이라도 더 써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무조건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근육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색하고 안 하시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뛰는 동작으로 근육을 조금이라도 더 쓰시는 게 좋고, 여유가 되신다면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건 집에서라도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체 근육을 자꾸 쓰시고, 벽에다 손을 대고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상체 근육도 쓰시고, 자꾸 근육을 쓰는, 힘을 쓰는 동작을 하셔야 또 건강에 또 유지가 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도 꼭 섞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가 유행이라고 해서 비싼 운동화나 마라토나 이런 거는 절대 신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선수들이 신는 형태의 그런 신발은 오히려 일상생활에선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굽도 높고 푹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걷고 가볍게 뛰는 데는 오히려 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 비싼 운동화나 선수용 신발 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신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운동화 정도면은 충분히 걷고 가볍게 뛰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빠르게 걷기, 그 다음에 걷는 속도로 천천히 뛰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욕심 부리지 않고 시작하셔야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또 너무 힘들면은 중간중간에 쉬엄쉬엄 하시면 돼요. 아픈 거를 무시하고 건강에 좋다니까 무조건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걷고 뛰다 보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어떤 신호를 주는지 스스로의 몸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몸이 지금 되게 기분이 좋은지, 걷고 뛰니까 되게 몸이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어디가 조금 통증이, 무릎이 아픈 것 같은데, 정강이가 아픈 것 같은데, 허리가 아픈 것 같은데, 어떠한 통증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그러한 통증이나 피로감은 최대한 피하시는 쪽으로, 기분 좋은 운동이 되는 쪽으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오늘부터라도 밖에 나가서 걷기, 가볍게 달리기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